이런 공부를 하실 때 지금 민법 총칙 기출문제 지문 다 해놨죠. 지금 채권법 했고, 그다음 지금 물권법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특별법은 판례 문제를 해가지고 특별법은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오지선당으로 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물권법 하고 있잖아요. 민법 총칙은 다 했죠. 그다음 채권법은 이것은 우리 기출문제 지문이 있죠. 우리 공중에서 기출문제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채권법을 아직 국가고시를 안 해가지고요. 이것도 국가고시를 한번 할까 물권법 끝나고 생각 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뭐를 하냐면 특히 뭐 시간이 있고 없고 떠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민법 총칙을 강의를 했을 때 그냥 지문만 막 푸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론을 전부 다 설명하면서 문제를 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물권법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동일한 것을 반복적으로 보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학원에서 보통 민법 같은 것이 양이 많으니까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늘리고 자꾸 이렇게 늘려가니까 그리고 5월달 6월달 끝나면 바로 문제풀이 들어간 거예요. 이걸 좁혀주지도 않고 이렇게 하고 이제 강의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7월달 8월달 딱 2달 문제 풀고 그 다음에 계속 문제 풀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 7월달 8월달 문제 풀 때 이 문제풀이가 몸에 익숙해야 되는데 뭐 익숙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11월부터 8개월 동안을요 이론만 듣다가 갑자기 2달 문제풀이 됐다 해서 문제풀이가 몸에 배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과목 같은 것은 이제 양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하고 이렇게 적응하기 쉽지만 민법 같은 것은 적응을 할 수가 없어요. 2달 들었다기. 왜냐하면 계속 매일매일 이렇게 진도가 나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강의를 1월달, 2월달에 가장 좋은 방법은 내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 오전하고 특히 뭐 공법이 뭐고 다 떠나가지고 오전, 오후반 만들어가지고 오전, 오후 반전하고 오전반 반전하고 야간반 반전하고 해서 완벽하게 강의를 해가지고 한 60강 정도로 강의를 해가지고 그 강의를 2번, 3번 반복적으로 듣게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똑같은 소리를 반복적으로 듣는 것이 기억이 오래 남거든요. 근데 우리 보통 강의가 보면 그렇지 못하고 지금 강의가요. 완벽하게 강의를 한 것이 아니고 조금씩 강의를 하니까 그럼 뭐 말만 기초 강의, 이론 강의, 중급이지 다 보면 다 새로운 강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뭐를 못하면 이게 문제라든가 이렇게 적응을 잘 못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무조건 민법하고 공법하고 개론은 무조건 보강을 했거든요. 무조건. 그래서 무조건 보강을 해가지고 그래서 민법 선생님하고 공법하고 개론하고 공법은 강의를 4군데 이상 강의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짝수할 때면요. 4군데 내가 4군데를 월화 수목을 강의하면 또 4군데를 또 보강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민법하고 개론하고 공법하고 다 원리부터 토록까지 강의를 다 해요. 왜냐? 이게 이제 요런 거 돼요. 요런 거 빼고 그 다음에 또 요런 거 또 좀 더 더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은 안 들었던 것을 들으니까 새로운 강의 듣는 건데 학생들 이걸 심화 강의라고 생각을 해. 사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양문 자체가 많고 냉정하게 얘기하면 공중에서를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민법이 다른 것에 딱 배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딱 반절이다. 민법 한 과목이. 그러니까 민법이 되면 모든 것이 금방 끝나는데 민법을 정복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2차 공부 같은 것을 8월달에 시작하더라도 늦지 않죠. 알겠죠? 어느 정도 민법이 돼가지고 1차가 되면요. 그래서 민법하고 개론에서는 계산 문제만 딱 되면은 뭐 공부는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 민법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여러분들요. 민법 총칙 지금 기출문제 지문 해놨죠. 알겠죠? 지금 물권법 지금 하고 있고요. 채권법 위임 해놨죠. 그러니까요. 이것만 반복적으로 들으란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뭐 1월달, 2월달 강의 다 들어도 좋은데 만약에 오늘 강의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이론 강의라고 해봐. 빠지죠? 빠지면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집에서 한번 복습용으로 내가 안 들었으니까 들어볼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왜냐면 민총을 기출문제 지문을 강의를 할 때 내가 먼저 설명을 하지 않고 강의를 한 것이 아니고 이론 강의를 타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다시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을 듣고 문제를 풀어야지 이게 공부지 이론만 듣는 것은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강의를 하는 거야 그러면 듣지만 그게 아니고 알겠죠? 이것은 이론하고 문제풀이를 같이 해놨기 때문에요. 이것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은 2번, 3번 듣다 보면 똑같은 말, 똑같은 지문은 귀에 익숙하니까 여러분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보면 알겠지만 지금 우리 지문 강의에 나와 있는 것을 벗어나는 문제 지문은 안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 현장에 갔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 지문 빼고 다른 지문은 절대로 안 나와요. 왜냐면
우리 시험은 국가고시 기출, 국가고시 문제 범위 안에서만 나온단 말이에요. 약간의 이제 지문이 약간은 응용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응용된 것은, 응용되는데 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그것은 한두 개에 불과해요. 지문 한두 개. 문제 한 문제, 두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모두에서 우리가 지문이 200개잖아요. 40문제니까 5개 지문이니까 5, 4, 20, 200개잖아요. 200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보는 것은 제 생각에는 지문이 3개 정도 이내일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요령껏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기출문제 지문 강의 있잖아요. 이 지문 강의를 반복적으로 들으면 무조건 이건 고득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강의를 이렇게 많이 들으려고 하지 말고 민법은 여기 민법 총칙 지문 해놓은 거 있죠? 이것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그 다음에 채권법 다 이미 해놨잖아요. 그래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물권파하고 있는 거 계속 듣고 그래가지고 이 지문이 눈에 익숙해야 돼. 이게 바로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전에 하면 그대로 문제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만 반복적으로 보시면 되고 나중에 물권법 끝나면 특별법 할 거거든요. 특별법은 문제가 한 50문제 정도가 판례 지문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한 50문제 정도요 보면 되거든요. 문제 순서대로요. 민법 총칙부터 순서대로 쭉 만들어놨기 때문에요. 순서대로 쭉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문을 반복적으로 보라고요. 지문 강의를. 민법은 다른 거 빼고. 채권법 이미 해놨잖아요. 채권법은 뭐냐면 기출문제 공중에서 기출문제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미 해놨는데 국가고시 11월 12월 달에 해놨잖아요. 국가고시 기출문제 지문으로는 아직 안 했는데 이것은 국가고시 기출문제가 있으니까요. 다시 하긴 할 거예요. 이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이거하고 이 세 가지를 먼저 듣고 특별법은요. 다시 녹화를 할 거예요. 그럼 특별법 듣고 그럼 이것만 계속 이미 해놓은 것들을 이러면 지금부터 10월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시간 날 때마다 듣는다 해보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귀에 익숙하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이걸 듣고 와가지고 강의를 들어야지 강의가 무슨 말인지 금방금방 알아요. 문제를 이미 풀고 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지 않고 이론만 계속 들으면 그것은 절대로 실력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가 공부를 다시 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공부를 가르치는 학습 방법이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일단 민법이란 양 자체가 많지만 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똑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듣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것을. 그러니까 지문 강의를 해놓은 것이 이게 완벽하니까 이 하나만 반복적으로 들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처음 공부하고 그러면 많이 헷갈리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강의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강의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아는데 문제를 풀어보지 않으면 정확하게 어디가 중요하고 무슨 말인지 이걸 머릿속에 딱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요. 암기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절대로 필요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만 반복적으로 본다? 기출문제 지문이 있죠? 이것만 그냥 반복적으로 보라고요. 반복적으로. 무슨 말이겠죠? 반복적으로 봤는데 대한민국에 나오는 공유다 문제집이 안 풀렸다? 그럼 그 문제집이 잘못된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문제집 만든 놈이 잘못 만든 것이에요. 그렇죠? 자요, 점유권의 상속을 보세요. 점유권의 상속을 보면 상속을 보기 전에 이걸 먼저 봐. 우리는 이제 뭐가 냐면 점유권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점유권원이 분명하다. 그럼 분명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먼저 소유권이다. 그 다음에 여기요 절도범이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이 있고요. 여기 지상권자다. 지상권자, 전세권자다. 그 다음에 여기 임차인이다 이런 말이죠. 임차인.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자주점유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뭐라 한다? 타주점유라고 얘기해. 이것을 뭐라냐? 소유의 의사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소유의 의사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냐? 외형적,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외형적, 객관적으로 언제를 기준으로? 점유 시초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봐봐요. 여기 절도범이 있죠. 절도범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다잖아요. 그러면 소유의 의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야지 자주가 뭔지 타주가 뭔지 알 거 아니에요. 소유의 의사, 그럼 절도범은 뭐예요? 절도범은 물건 훔치면 자기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믿어 안 믿어? 소유권이 있다고 믿어 안 믿어? 믿어? 이게 아니죠. 자기가 어떻게 소유자예요? 남의 물건 훔쳤는데 어떻게 소유자예요? 소유권이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마치 누구 있냐? 소유자인 양, 소유자인 양 행세하려는 의사 이 말이죠. 소유자인 양. 그러니까요, 남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어떡하죠? 그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자기가 돈이 없으면 또 팔기도 하고 자기 것이냐 자기가 사용하기도 하고 이걸 소유의 의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도범을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이것을
외형적 객관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요,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 이 아파트 우리 집이라고 얘기하죠. 이 집이 내 집인데? 그런데 그럼 계약서 한번 보자. 봤더니 전세권이에요. 그러면 객관적인 데이터가 뭐예요? 전세죠. 그 사람은 아무리 이 집이 내 집이라고 얘기했죠. 그걸 주관적이라고 그래. 아무리 내 집이라고 얘기해도 그 사람은 무슨 점유다? 그것을 타주 점유가 되는 거예요. 왜냐? 객관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는 무슨 점유죠? 그것은 전세권자잖아요. 내가 소유자인데요. 친한 친구가 놀러 왔단 말이죠. 친한 친구가 놀러 와가지고 나한테 야, 이 집 너 집 샀니? 그렇게 얘기하니까 친구가요 또 자존심 봐서 아니야 나 그냥 전세 살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계약서 한번 보자 봤더니 매매 계약서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객관적인 데이터는 뭐죠? 소유자죠. 소유자. 그것을 자주점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소유자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래도 그것은 뭐냐? 주관적이죠. 주관적. 자기가 말로 한 것이죠. 그것은 필요 없는 것이에요. 객관적인 것으로 따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를 가지고 점유시초, 점유개시시. 처음에 이 물건을요 점유할 때 내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느냐 이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그것을 자주점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서요, 만약에 점유권원이 불분명하다. 그럼 불분명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것을 197조 제1항인데 이게 뭐냐면 이런 것이죠. 점유자가 이렇게. 근데 이 점유자가 누구냐고, 이 점유자가 누구냐고, 전세권자인지 절도법인지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이 사람 도대체 누구예요? 지상권자인지 전세권자인지 누군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냥 뭐라고 나왔다? 점유자가 이렇게 나와 있다 이 말이죠. 점유자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건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랬을 때는 뭐라고 하냐? 그 사람을 먼저 자주점유, 그 다음에 무슨 점유? 평언점유, 그 다음에 공연점유, 그 다음에 선의점유, 그 다음에 무과실점유 이렇게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요 자주, 평언, 공연, 선의 이것으로 뭐한다? 추정한다. 우리 아까 등께 추정해서 배웠죠? 추정한다 그러면 누가 입증한다? 누가 입증해? 상대방이 입증하는 것이고 여기요 무과실점유는 추정된다 안 된다? 추정이 안 된다. 그러니까 누가 입증한다? 점유자가 스스로 입증한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자주의 반대가 뭐죠? 타주점유. 평온의 반대가 뭐죠? 강폭. 강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폭력에 의한 점유 이 말이죠. 폭력. 공연의 반대가 뭐냐? 은비. 선의 반대가 뭐냐? 악의. 무과실의 반대가 뭐냐? 과실 있는 이 말이죠. 이렇게요. 그럼 여기요 은비가 뭐죠? 이런요 지갑 같은 거 어디다 나왔죠? 지갑 숨겨놨죠? 가방 속에 넣어놨죠? 그것을 은비, 남 모르게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강폭은 뭐죠? 두들겨 패가지고 가져오는 거. 이건 평온은요 절도, 남의 물건 몰래 훔쳐오는 거.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잃어버린 거 알아 몰라? 모르죠. 얼마나 평온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공연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빨간 분필을 가지고 있죠?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공공연하게 이 말이죠. 이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을요 우리는 점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여기를 우리는 뭐라냐? 이것을 하자 있는 점유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하자가 없는 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요 여기서 이제 198조가 뭐냐? 198조는 점유 계속 추정이죠. 점유 계속 추정 이 말은 뭐냐? 이것은 먼저 이렇게요 갑이 점유하고 있어 3년이요. 3년 동안 점유하고 있는데 을이 침탈을 해. 침탈을 해서 1년만 점유하고 다시 갑이요 점유를 회복을 해. 회복을 해가지고 다시 2년 점유를 해. 그럼 어떻게 하죠? 원래 갑의 것을 침탈하면 갑의 점유가 상실되지만 침탈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넘겨받으면 점유는 침탈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을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에 점유자가 뭘 한다? 동일하죠. 동일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갑이 3년, 1년, 2년 그래서 모두 해서 몇 년? 6년간 점유를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란 말이죠. 여기는 전후 양시에 점유자가 뭘 한다? 동일하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있죠. 이렇게요. 이렇게 여기는 갑이죠. 여기는 누구죠? 을이죠. 여기는 병이다 이 말이죠. 여기는 3년이죠. 여기는 2년이죠. 여기는 2년이다 이런 말이죠. 여기는 선이죠. 여기는 악이죠. 여기는 선이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선이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자기 것만 주장할 수 있죠. 이것을 점유의 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점유의 분리. 자기 앞에 사는 것까지 다 주장할 수 있죠. 점유의 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이렇게 점유를 병합할 때는 뭐를 승계한다? 하자를 뭘 한다? 승계한다 이 말이죠. 점유의 분리, 그다음에 병합 이렇게요.
그러면 점유의 분리는 뭐냐? 2년이고 뭐가 된다? 선이가 되는 것이죠. 점유의 병합은요. 병합 3년, 2년, 2년이죠. 그럼 모두 몇 년이다? 7년이죠. 7년인데 여기는 선이고 선인데 여기가 뭐가 있어? 악이가 있네. 악이는 뭐다? 악이는 저기서 하자죠. 점유를 병합하면 뭐를 승계한다? 하자를 승계하죠. 전체적으로 뭐가 된다? 악이가 된다. 여기서 문제요. 이 사람은 자주점유다, 타주점유다. 여기는 자주다, 타주다. 자주다, 타주다. 여기는 자주다, 타주다. 둘 다가 자주점유다 이 말이죠. 왜 둘 다 자주점유? 여기는 악이인데 왜 자주죠? 여기는 왜 선인데 왜 자주죠? 우리는요, 여기는 그냥 점유자라고만 나와 있지, 이 사람이 소유자다, 아니다,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아무런 말이 없으면 자주로 추정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이죠. 그러든지 마든지 선이다, 악이다 하는 것은 분명한데, 나머지는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어떻게 되냐? 자주평온 공연 선이, 여기 악이는요, 자주평온 공연 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점유는 언제나 선이고, 타주점유는 언제나 악이다. 그러면 큰일 나. 무슨 말이겠죠? 자주가 선이가 될 수도 있고 자주가 타주가 될 수도 있고 악이점유가 자주가 될 수 있고 악이점유가 타주점유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를 해. 됐죠 지금? 이것을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200조가 200조가 뭐냐면 점유의 권리, 적법,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점유의 권리, 적법, 추정력 이렇게요. 여기요 점유예요. 권리, 적법, 추정력 이렇게. 무슨 말이냐? 점유를 하는 사람은 거의 적법한 권리가 있다고 추정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요 부동산은 등기를 하죠. 동산은 인도, 점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 점유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에는 포함되지 않고 오직 동산에만 해당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동산은 등기가 됐든 등기가 되어 있지 않든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고 동산만. 그래서 동산을 점유한 자는 적법한 권리가 있다고 뭘 한다? 추정한다. 추정한다고 그래야지 여기다가 본다 그러면 안 돼. 본다 그러면 안 돼. 뭐를 한다? 추정한다. 이것은 부동산은 안 되고 뭐만 된다? 동산만 된다 이런 말이고.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 을인데 을이 전세권자예요. 그럼 전세권은 자주다, 타주다, 타주 점유잖아요. 그런데 전세권자가 뭐냐? 사망했어요. 사망해서 상속을 해. 누가요? 병이요. 그럼 병이 뭐가 되죠? 전세권자가 사망했죠? 그럼 병도 뭐가 된다? 소유자가 돼요? 전세권자가 돼요? 아버지가 전세 살다 사망했어. 그럼 아들이 상속했어. 전세권자가 돼? 소유자가 돼? 그러니까 타주점유지 뭐예요? 타주점유지. 타주. 그런데요, 이 타주점유가요, 타주가 자주가 되고 싶어. 자주가. 그럼 자주점유는 뭐를 얘기해요? 소유자가 되고 싶어. 그럼 전세 사는 사람이 소유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사야지 뭘 어떻게 해. 집을 사야지. 소유자 되려면 매매를 해야죠. 매매 계약을 해야죠. 이 매매를 뭐라고 하냐? 그것을 새로운 권원이다. 이렇게 새로운 권원 플러스 소유의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다 아니다? 새로운 권원이 아니다? 왜 새로운 권원이 아니다? 여기요? 새로운 권원이 되려면 타주가 뭐로 바뀌어야 돼? 자주로 바뀌어야 되죠? 근데 여기는 타주가 뭐로 바뀌었어? 타주로 바뀌었잖아요. 그대로죠, 그대로? 새로운 권원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럼 우리가요, 점유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약간씩 우리가요, 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먼저요, 점유권의 상속을 한번 봐봐. 190번.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 줄 것이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 가로묶어 자기만의 점유를 뭐라 갔나? 점유의 분리 이 말이죠. 점유의 분리.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191번은요. 191번은 점유는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이전하고 이러한 경우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과 하자를 어떻게 한다? 그대로 승계. 이걸 우리 뭐냐? 우리가 점유는 상속은 점유가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얘기해. 그런데 참 재밌는 말 봐봐. 점유는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이전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 봐봐. 여러분 우리 법조문에 뭐라 나왔냐? 법조문에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법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그건 지금 여기는 뭐라 나왔죠? 점유는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런 아까 말했죠. 점유가 있는 사람은 뭐가 있다? 점유권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점유는 사실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고 점유권은 권리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법조문에 뭐라 나왔다?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192번은요. 피상속인의 사망을 알지 못한 상속인도 피상속인의 뭐를 승계한다? 점유를 승계한다 이렇게. 그래서 점유를 승계 이렇게. 됐죠? 자, 그다음에 자주점유, 타주점유라고 나와 있나요? 자, 여기 봐봐 여기. 우리가 이제 자주점유, 타주점유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 이렇게요. 점유 권한이 분명하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절도범이다. 무조건 자주점유.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뭐죠? 그 지상권자다. 그럼 지상권자 무조건 무슨 점유? 타주점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누가 자주냐 타주냐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주점유는 별거 아니니까요. 우리가 먼저 뭘 보냐? 타주점유를 먼저 보단 말이죠. 타주점유. 어느 것이 타주점유이냐 이렇게. 그럼 타주점유는 첫 번째 분묘기지. 그럼 분묘기지는 뭐예요? 분묘란 것은 남의 땅에다가 조상의 묘를 썼다 이 말이죠. 그 땅을 쓴 기본적인 땅 분묘기지. 자주다 타주다? 타주이다. 분묘기지 타주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두 번째는요. 공유자의 점유. 공유자의 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토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갑의 토지가 3분의 2고요. 을의 토지가 3분의 1이란 말이에요. 지분이요. 그런데 3분의 1밖에 안 되는 사람이 이 땅 전부를 점유를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지분 3분의 1에 대해서는 자주점유죠. 나머지 3분의 2에 대해서는 무슨 점유다? 타주점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가 냐면 명의수탁자. 그럼 명의수탁자의 점유죠. 명의수탁자는 누구죠? 명의신탁약정에 의해서 자기 자신 앞으로 뭐만 되어 있어? 등기만 되어 있죠. 이게 지금 갑이라는 사람일 거죠. 갑. 이 사람은 신탁자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 을이죠. 을을 뭐라 한다? 수탁자라고 얘기하죠. 갑하고 을하고 뭘 한다? 명의신탁을 하죠. 그래서 명의신탁에 의해서 갑이 을 앞으로 뭐를 했다? 등기를 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명의신탁에 의해서 갑이 을 앞으로 등기를 한 것이에요. 등기. 됐죠? 등기. 그러면요. 이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수탁자는요. 자기 자신 앞으로 등기가 된 사람 소유자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됐죠? 그러면 뭐냐면 여기서요. 악의의 무단점유. 악의의 무단점유 이미 밝혀졌다. 무슨 말이냐? 이 땅이요. 이렇게 땅이 있으면 이 땅이 갑의 땅이라는 것을 알아. 알면서 을이 무단으로 여기다 건물을 건축했어. 알면서. 남의 땅이라는 것을 알면서 악의의 무단점유. 무슨 점유다? 타주점유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첫 번째 타인 소유.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 또는요 모르고 이 말이죠. 처분 권한 없음을 처분 권한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그 다음에 모르고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무효임을 모르고 그 다음에 또 뭐다? 알면서 이 말이죠. 무효임을 모르고 알면서 그 다음에 매매에서 인도 의무를 진자 이렇게요. 인도 의무를 진자 경매에서 매각 대금을 완납하죠. 완납 시 종전 소유자의 점유, 종전 소유자. 그 다음에 여기 계약이 해제가 되죠. 해제가 됐을 때 매수인의 점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가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점유했다. 그 다음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차이가 뭐냐? 이 인접토지 일부는 전체 땅을요, 962평의 땅을 사. 그런데 옆에 있는 땅 51평을 자기가 산 땅인 줄 알고 점유했다. 이 말이죠. 자주점유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현저한 차이가 있단 말은 무슨 말이냐? 13평의 땅을 사. 그런데 옆에 있는 땅 30평을 자기가 산 거로 착각을 했다. 돼, 안 돼?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타주점유, 이것은 자주점유,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우리는 남의 물건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없어? 남의 물건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타인 소유임은 알든 모르든 자주점유가 돼요. 그래서 타인 소유란 말은 무권리자죠. 무권리자로부터 매수했다 자주점유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요, 처분 권한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등기를 못 해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등기를 못 해주면 을은 그러면 소유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알면서 타주점유, 모르고 자주점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무효죠. 무효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모르고 자주점유, 알면서 타주점유. 매매죠, 매매. 매매라면 어때요? 인도 의무를 진자, 인도 의무, 매매에서 인도 의무. 그건 무슨 말이냐? 매도인이요,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다 받았어. 잔금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땅만 인도해 주면 돼. 그러면 인도 의무를 진자, 그러면 매매등을 다 받았으니까 자기 것이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경매. 내 건물이 경매가 됐어. 그래서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을 해. 그러면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187조에서 등기 없이 경락인이 소유자가 돼버려. 그러면 종전의 소유자는 뭐다? 타주점유가 돼. 자기 것이 아니죠. 매매계약 해제가 되죠. 해제가 되면 우리 어제 배웠죠. 해제가 되죠. 그러면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던 소유권은 누구한테 복귀한다? 매도인한테 복귀하죠. 그러니까 매수인의 점유는 무슨 점유다? 타주점유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이렇게요. 여기는요,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이 말이죠. 그래서 점유자가요, 소유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를 해. 소를 제기. 여기도 소를 제기한다 이 말이죠. 소를 제기했다가 점유자가 패소를 해. 여기요, 점유자가 패소를 해. 점유자가 패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소유자라고 생각하니까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했겠죠. 그런데 패소하죠? 패소해도 여전히 무슨 점유다? 자주점유가 되는 것이고,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단 말은 무슨 말이죠? 소유자가 열받아서 그건 내 거니까 돌려달라 이 말이죠. 점유자한테. 그래가지고 점유자가 패소를 했어. 그러면 점유자는 이제는 무슨 점유가 된다? 타주. 왜요? 소유자가 내 거라고 했으니까 타주가 되죠. 그래서 점자. 이런 점자가 뭐죠? 맹인들이 보는 글자를 점자죠. 점자를 보면 읽을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점자를 보면 쏙이 탄다. 쏙이 타. 알겠죠? 쏙이 타. 그래서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것은 누구한테 소송을 제기했냐, 이게 아주 중요해.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패소했다. 자주. 점자.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타주점유 이 말이죠. 그런데 둘 다 패소를 하게 되면 둘 다 소를 제기할 때부터 무슨 점유가 된다? 악의점유가 된다. 둘 다 무슨 점유? 악의점유가 된다. 이런 말이죠. 둘 다 악의점유가 돼요. 이것을 우리는 자주점유, 타주점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요, 우리가 자주점유, 타주점유 보는데 먼저 타주점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나중에 자주점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봐봐. 자주점유라는 것은 증명책임이 나한테 있다, 상대방한테 있다, 상대방한테 있다 이 말이죠. 자, 한번 볼까요? 자, 193번.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 그것은 어떻게 판단한다? 맨 끝에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다음 194번. 점유자가 취득 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에 토지의 매수를 제의했다. 거기다 써. 뭐라냐?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줄, 여기 보면 두 번째 줄에 줄거 봐.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죠? 거기를 자주점유 추정, 거기까지 줄거. 그래서 매수를 제의해서 여전히 자주점유로 추정되고 또 써. 맨 끝에다가 시효이익의 포기 X. 시효이익의 포기 X 이렇게. 시효이익의 포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시효이익의 포기가 아니다. 이러면 봐봐. 매수 제의란 말이 무슨 말이죠? 점유자가요 20년이 됐어. 20년이 돼가지고 뭐를 하냐? 내가요 이제 20년 됐으니까 점유자가 등기 무상 소유자한테 등기를 청구하겠죠. 남의 땅을 20년 동안 점유했다고 그건 이제는 내 땅이니까 나한테 등기해달라 이렇게 얘기해봐. 여러분이 만약에 땅 주인이라고 해봐.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쌍도끼 들고 쫓아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차피 소송을 하면 3년 5년 간단 말이죠. 그럼 3년 5년 동안 농사도 못 지어. 왜? 서로 농사를 짓는다 못 짓는다 난리 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3년 5년 동안 농사 소송을 하려면 그동안 농사 못 지니까 수익이 없죠. 또 소송을 하려면 1심, 2심, 3심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또 비용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은 어떡하냐? 그냥 그 돈 내가 너한테 그냥 줄 테니까 어차피 너 소송하면 나한테 진다. 그러면 나한테 등기해야 된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이러저러한 돈 너한테 줄 테니까 너 나한테 그냥 매매했다고 해서 땅 팔아라.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 그걸 매수제의라고 그래. 그 매수제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20년 동안 당신 땅을 점유해가지고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포기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법률 관계를 간편하게 해결하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시효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매수 제의를 했다 해가지고 자주 점유가 아니고 타주 점유로 바뀐다거나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195는요. 자주 점유의 권한에 관한 입증 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않는 이상 점유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맨 끝에 타주 점유라고 볼 수가 없죠. 왜요? 자주 점유는 추정하죠? 이런 봐봐. 자주 점유는 추정이니까 점유자가 증명을 해야 돼? 상대방이 증명을 해야 돼? 상대방이 증명을 해야죠. 자, 196번은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 점유라도 점유자의 승계인이 가로묶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 여러분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걸 뭐라고 한다 써? 거기다가 점유의 분리 이 말이죠. 점유의 분리. 그런데 여러분 여기 봐봐. 여기에서 지금 점유자가 누구인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죠? 이 사람이 소유자다 지상권자다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죠? 그러면 무슨 점유로 본다? 자주 점유. 그래서 맨 끝에 자주 점유로 추정한다 이런 말이죠. 197은요. 타주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하죠. 자기만의 점유. 그러면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 거기 가로 묶어봐. 자기만의 점유 주장. 그럼 바로 옆에요. 옆에 줄거 자주 점유로 추정. 자주 점유로 추정 거기를 줄거 자주 점유로 추정이죠. 그러니까요. 자주 점유로 추정되니까 점유자가 나는 자주다 타주다를 점유자가 입증을 해야 돼?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돼? 상대방. 그래서 점유자가 자기의 점유가 자주 점유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없다. 알겠죠? 옆 줄 거 써. 상대방이 입증 이렇게. 상대방이 입증. 자, 그 다음에 196은요. 아까 우리 말했죠? 점유자 그러면 누군지 모르죠? 누군지 모르니까 일단 무슨 점유로 추정한다? 자주 점유로 추정하죠. 세 번째 줄. 점유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점유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서 무조건 타주 점유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 자주냐 타주냐는 것은 내가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증명한다? 상대방이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196번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한 자가 이런 봐봐 여기요. 봐 여기 자주냐 타주냐는 것은 언제를 기준하냐? 개시시, 시초. 그러니까 처음 점유를 할 때는 내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 이 말이죠. 그럼 무슨 점유다? 자주 점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중간에 내가 내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죠. 그래도 지금까지의 점유가 타주로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 여전히 무슨 점유다? 자주 점유다. 왜냐? 자주냐 타주냐는 것은 점유를 개시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한 자가 나중에 그 목적물이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알게 된 사정만으로 타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자, 200번은요. 지방자치단체 줄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에 관한 공공용 재산으로서 취득 절차를 밟았음을 인정할 그 다음에 줄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맨 끝에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줄고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봐봐. 이러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도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취득시효를 주장한다는 말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점유를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했다 이 말은 여기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도 아니야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없으면 지방자치단체는 무슨 점유로 추정한다? 자주점유로 추정한다. 자주점유로 추정하죠. 그러니까 자주점유로 추정이니까 자주가 아니고 타주라고 하는 것은 누가 증명을 한다? 상대방이 증명하지 지방자치단체가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증거 서류를 제출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무슨 점유다? 자주점유다 이런 말이죠. 201번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다. 처분권이 없다? 그럼 뭐요? 등기를 해줄 수 없다 이 말이죠. 처분권이 없다는 이유로 매매가 뭐가 됐어? 무효 동그라미 무효가 된 경우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동그라미 알지 못한 매수인의 점유는 무슨 점유다? 자주 점유다 이렇게. 그 다음에 202번은 여기죠. 아까 우리 했었죠. 토지의 일부.
인접토지의 일부. 그래서 착오로 인접토지의 일부를 매수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했다. 무슨 점유다? 맨 끝에 자주. 그러면 인접토지 일부가 뭐냐 썼어? 962평 플러스 51평 이렇게. 962평 플러스 51평 이렇게. 원래는 962평의 땅을 샀는데 인접지 51평도 자기 것인 줄 알았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비교 봐봐. 비교. 매매대상 토지의 면적이 등기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 그래서 13평 플러스 30평 13평의 땅을 샀는데 옆에 있는 30평도 자기가 산 것으로 착각을 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이다. 무슨 점유? 타주 점유 이렇게. 자, 2번은요. 타주 점유죠. 204번. 204번 타주 점유 봐봐. 여기서부터 타주 점유 조금 더요. 악의의 무단 점유, 명의수탁자, 공유자, 분묘기지 이 네 가지는 옛날에는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네 가지에서 언제나 시험이 나왔어. 나머지는 나오지도 않았어. 요즘 책에 나오는 거지. 하도 이제 시험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타주 점유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다. 분묘기지, 공유자, 명의수탁자, 악의의 무단 점유. 알죠? 키워드만 딱딱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거기 보면 204번은요. 뭐죠?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점유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 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줄거 봐. 남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했다. 남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했다. 악의의 무단 점유. 악의의 무단 점유다. 알겠죠? 그러면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다. 처분권 없는 자로부터 등기를 해줄 수 없다 이 말이야. 여기 처분권한이 없음을 모르고 아까 우리 모르고 뭐라 그랬죠? 자주라고 그랬죠? 알면서 동그라미. 그럼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다 이 말이죠. 비교로 보면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매수인의 등기를 수반하지 않은 점유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처분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매수하였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무슨 점이다? 자주점이다. 이 봐봐 여기. 여러분요 우리는 점유하고 등기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냐? 점유는 사실의 측면이고 등기는 권리의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점유하고 있는데 내 앞으로 지금 등기가 없어. 등기가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자주타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이 땅을 점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라죠? 누군가가 저쪽에 있어요. 땅을 좀 농사 짓고 있는데 저 사람이 저 땅 샀나? 이렇게 우리가 하면서 지나가죠? 그럼 그 사람은 일단 무슨 점유로 보는 거예요? 자주 점유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등기부를 우리가 확인한다, 안 한다, 보통? 안 하죠. 그러니까 등기가 있냐, 없냐하고 점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등기가 설령 있고 없고 떠나가지고, 알겠죠? 그 사람이 처분 권한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 타주고, 처분 권한이 없다고 하는 것을 몰랐다? 그럼 뭐다? 자주가 된다 이 말이죠. 등기가 없는 점유는 타주 점유고 등기가 있는 점유는 자주. 그럼 말이 안 되지. 그러면 등기 서로 이주하고 있으면 그러면 어떡할 거야? 알겠죠? 그래서 등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점유는 사실일 뿐이다. 그러니까 사실,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207번 명의 봐봐. 명의 신탁에 의해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 여기 한번 봐봐. 여기 봐봐. 그럼 명의 수탁자가 뭐죠? 명의 신탁에 의해서 자기 자신 앞으로 뭐가 돼 있어? 등기가 돼 있어. 그걸 명의 수탁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그냥 명의 수탁자 그렇게 나오면 간단한데 그렇게 나오지 않고 앞에 그것을 풀어서 뭐라고?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해서 자신 앞으로 뭐가 된 자? 등기가 된 자. 이것을 명의 수탁자.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 자, 그러면 208번은요. 부동산의 명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기간이 몇 년이 경과했다? 10년이 경과했다. 10년이 경과 줄거 봐. 수탁자에게 시효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왜요? 수탁자에게 가로묶어 수탁자에게 타주 점유잖아요. 시효 취득 가로묶어 봐. 시효 취득은 자주 점유해야 되거든요. 수탁자는 타주 점유인데 시효 취득은 자주 점유거든요. 그러니까 명의 수탁자가 10년 아니라 1000년 만년을 점유했다 할지라도 시효 취득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209번은요. 타인의 토지에 뭐를 설치했다? 분묘를 설치.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했다. 이걸 뭐죠? 분묘기지. 바로 옆에 있죠? 분묘기지. 타주점유이다. 210번 공유자 중에 1인이 공유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
공유자 중에 1인이 전부를 점유. 그럼 아까 말했죠? 자기 지분은 자주 점유, 남의 것 지분은 타주 점유. 알겠죠? 맨 끝에 타주 점유다. 211번 경락인이 경락 허가 결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죠? 그러면 누구? 종전 소유자. 더 이상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자주다 타주다? 타주다. 212번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격려한 후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인도 의무. 그러니까 잔금 다 받고 등기까지 다 해줬는데 아직 땅을 넘겨주지 않고 있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의 점유는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이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213번하고 214번을 묻고 누가 누구한테 소송을 제기했나 잘 봐.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죠. 패소하면 점자, 소타, 점 여전히 자주. 그런데 패소하죠. 그러면 언제부터 악이다? 언제부터? 소제기. 여러분 패소 시부터 악이 그러면 난리가 나는 게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냐? 패소할 때부터 악이다. 그러면 안 돼. 패소하게 되면 언제부터? 소제기. 왜 법적으로 나와 있어? 법조문에 소제기 시부터 악이라고. 자 그럼 보면 213번 진정한 소유자 소동그라미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점유자를 상대로 등기를 청구했다. 점유자의 패소 그럼 어때요? 소제기 시부터 뭐 악이 점이라서 과실수치 X 과실수치 X. 그래서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치하지 못해. 그 다음에 패소 판결을 한 후에부터는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 점유로 전한 타주 점유할 때 타 동그라미 타. 그래서 소타 이렇게 소타. 알겠죠? 그 다음에 비교 봐봐. 토지의 점유자가 점 동그라미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가 됐죠? 이 경우 패소가 됐다. 그러면 여전히 무슨 점유다? 자주 점유. 그래서 타주 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거기다 써 이퀄 자주 점유라고 쓰고 자에다가 동그라미. 그래서 점자 이렇게. 알겠죠? 타주 점유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다. 그걸 뭐라고 한다? 자주 점유 이렇게. 자주 점유. 그래서 점차 이렇게. 점차. 215번요. 시효기간 진행 중 점유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했죠? 누구한테? 그럼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했단 말은 누구한테 했다? 소유자한테 점. 그러니까 패소했죠? 패소하면 너 언제부터? 점차. 타주 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 자, 패소에다 동그라미 하고 써. 거기다가 소제기 시부터 악이 점유 이렇게. 그 다음에 타주에서 자주로 전환이죠? 아까는 봐봐. 여기 뭐라고 했을까요? 상속이죠? 전세권자가 소유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소유의 새로운 권한 플러스 소유의 의사. 안 보죠? 피상속인의 점유가 타주 점유 전세권자. 그런데 상속인의 점유가 자주가 되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서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한 써. 거기다가 매매, 교환, 증여 등 매매, 교환, 증여 등 알겠죠? 이런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소유의 의사, 자주죠?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해야 된다. 그런데 그 밑에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 밑에는 여러분요, 이제 다 됐죠? 그럼 여러분요, 점유에서 제일 어려운 게 자주 점유하고 타주 점유 구별하는 거예요. 이건 양도 많고 암기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밑에는 뭐냐 봐봐. 우리가 여러분 점유는 뭐가 있죠? 점유는 자주. 여러분요, 너무 힘든 척 하지 말고 좀 봐봐. 다 끝나가니까. 자주, 평원하고 공연하고 그 다음에 선의하고 그 다음에 무과실 점유죠. 이런 봐봐. 우리가 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실 그대로 보는 거란 말이야. 그 사실 그대로. 그러니까요, 평온하고 공연하고 선이다 봐. 평온은 뭐죠? 절도범이 물건을 훔쳐갔죠. 그 사람은 평온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쪽에서 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건 내 거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그러면 평온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평온이냐 아니냐는 것을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점유 개시 시. 처음에 점유할 때 어떻게 했냐? 처음에 점유할 때 폭력과 협박을 통해서 가져왔다? 무슨 점유다? 폭력 강폭이고. 살짝 가져왔다 뭐다? 평온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물건이라고 하면서 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말은? 그럼 나는 처음에 점유할 때 여기서 무슨 점유다? 평온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 뒤늦게 자기 것이라고 하면서 나를 상대로 뭘 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지만 봐봐, 여기 217번부터는 아직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거든요. 점유물인 토지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당사회사의 불법 점유 여부에 대한 다툼이 계속되다가 토지 인도 소송까지 제기했다. 그래도 맨 끝에 평원 공연하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 내가 이렇게 물건을 점유하고 있죠. 근데 저쪽에서 그것이 너 것이, 너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게 적법이다 불법이다 따졌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저쪽에서 내가 지금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공연하죠. 내가 몰래 숨기라서 알아 몰라?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내 거다 아니다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은 공연하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단지 다툼이 있다는 것은 말다툼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폭력과 협박을 통해서 뺏었다는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평온하고 공연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알겠죠? 그 다음에 봐, 또 218번 보면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권한 없는 점유임이 밝혀졌다고 하여 선의 점유 추정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우리 무슨 말이죠? 항상 이걸 점유 시초 처음 개시할 때 이 사람이 선의로 점유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선의가 아니라고 해서 나중에 밝혀졌어. 나중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유가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왜? 선이냐 악이냐는 것을 언제 기준으로 한다? 점유를 개시할 때, 처음 점유할 때 내가 봐봐. 내가 지금 10시에 처음 점유할 때는 선의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12시에 선의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10시부터 12시까지는 무슨 점유고? 선의 점유고, 12시 이후부터는 무슨 점유고? 악의 점유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19번. 선의 점유자는 본권에 관한 소에서 아까 말했죠. 봐봐. 본권이 뭐야? 그다 써봐. 소유권. 본권이 뭐예요? 본권에 관한 소유권이죠. 그러면 소유권에 관한 소에서 소를 제기해서 패소하죠. 패소하게 되면 아까 뭐라 했죠? 패소하면 뭐다? 무슨 점유? 자주다? 타주다? 소타. 소. 본권에 관한 소유권이니까 타주 점유이고, 패소하죠. 그럼 언제부터 악의 점유? 소제기부터는 무슨 점유고? 악의 점유고.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 점유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봐봐. 여기 자주평온 공연 선의 점유는 뭐를 하고? 추정하고. 그런데 무과실은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점유자는 과실 없이 점유한 것이라고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추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요. 그 다음 장이요. 221번은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일하게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 동그라미. 그래서 상대방이 입증. 뭐를 입증하죠? 상대방이 선의가 아니고 악이다, 자주가 아니고 타지다, 평온이 아니고 강폭이다, 이런 것을 입증한다. 222번은 점유 권한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죠? 그럼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일단 물어본다. 자주평온 공연 선의로 추정한다. 뭐라고? 자주평온 공연 선의로 추정해. 그러니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말이죠. 자주평온 공연 선의로 추정한다. 그 다음에 223번.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뭘 한다? 추정한다. 추정 동그라미하고 본다 X. 본다 그러면 안 돼. 추정한다는 규정은 소유자와 그로부터 점유를 취득한 자, 소유자와 그로부터 취득한 자 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거 왜 그러냐? 이런 우리 봐봐. 이게 바로 등기의 추정력하고 다르고. 왜냐면 우리 등기의 추정력 오늘 기억나요? 자, 등기 보면 등기를 뭐라고 했죠? 1번 갑에서, 2번 을로, 3번 병으로 되면 병 앞으로 돼 있는 등기를 추정한다. 이 추정은 전 소유자 을뿐만 아니라 제3자한테도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전 소유자, 이게 시험에 아까 우리 돼지꼬리 제일 많이 붙은 게 이거 아니에요. 전 소유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 추정한다. 돼지꼬리 제일 많이 붙어 있어. 아까 또 봐봐.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등기는 내가 하는 거예요? 국가 기관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 점유 봐봐. 점유. 그럼 이 물건 이거 누구 건지 어떻게 알겠어? 여기 지금 누구 거라고 써져 있어? 안 써져 있어? 동산이야. 동산. 동산은요, 갑이 가지고 있던 물건을 을한테 주고 을이 또 병한테 있는데 이 병이 지금 점유하고 있단 말이죠. 이 병은 자기는 을한테 적법에 받았다. 이걸 어떻게 증명할 거야? 알겠죠? 왜냐면 동산은 그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알겠죠? 이러면 지금 책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 강의 노트 가지고 있네. 이 강의 노트가요, 학원에서 준 것인지 몰래 사무실 가서 가져온 건지 그걸 어떻게 알겠냐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나한테 다시 판단 말이죠?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또 샀단 말이죠? 그럼 나도 이게 어떻게 해서 온지 내가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점유는 등기하고 다른 거예요.
등기는 국가기관이 개회해서 형식적 심사에 의해서 등기를 하지만 점유는 그게 동사는 공시 기능이 불완전하니까 그걸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병한테 점유가 있으면 병은 나는 당연히 나는 을한테 받았는데 이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서 점유를 하게 됐는지 그걸 증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걸 지금 뭐라 나와 있죠? 거기 보면 뭐냐면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뭘 한다? 추정한다. 그런데 그 밑에 점유자와 그로부터 점유를 취득한 자 간에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다? 현재에서 거기다가 현재 점유자가 입증 이렇게 현재 점유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224번은요. 등기된 부동산 여기 우리 아까 봐봐. 우리가 점유의 권리 적법 추정이라는 말을 했죠. 그때의 점유는 뭐에 관한 점유다? 동산이다. 동산. 그러니까 부동산에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지금 얘기해. 등기된 부동산 물권에 대해서는 등기의 추정력이 우선하므로 점유자의 권리 주장에 관한 200조 200조 써 거기다가 점유의 권리 적법 추정력 점유의 권리 적법 추정 200조에다 쓰라고. 점유의 권리 적법 추정력 거기에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자, 225로 보면요. 점유자의 권리 추정의 규정은 등기된 여부를 불문하고 부동산에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써. 그다음에 그때 말했어요. 동산에만 적용 이렇게. 자, 226번은 점유 계속의 추정은 동일인이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경우 바로 밑에 전후 양 시점에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추정된다. 아까 우리가 갑을병 갑이 2년 을이 1년 병이 3년 그러면 전체에서 몇 년? 6년 갑을병 다르죠? 달라도 된다 이 말이죠. 자, 입증 책임은요. 성은이 취득해서 무과실은 써 거기다 무과실을 동그라미 해가지고 뭐라 쓰냐? 추정 X. 아까 우리 무과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누가 입증한다? 선의 취득을 맡는 자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228번 보면 등기부 취득시에서 줄거 선의는 추정 그런데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선의 취득을 맡는 자가 주장하는 자가 뭘 한다? 입증을 해야 된다. 알죠? 입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요, 나머지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뒤에 설명을 하는데 시간이 걸려면 8시 넘어버리니까요. 여러분, 토요일 날이 내일 모레죠. 토요일 날은요, 여러분 채권법 안 했던 것 있죠? 채권법 뒤에 부분은요, 하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릴 거예요. 그렇죠? 아마 3시간 정도, 3시간, 4시간 정도 되면 채권법이 일단 끝날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나중에 3월 5일 날, 그 다음 주는 강의를 못 해요. 제가 다른 데 보고하는 가야 되기 때문에. 한 번쯤 못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루 날짜 잡아가지고요, 강의를 또 날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아마 못 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하고 토요일하고 다시 하도록.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못하네. 그렇죠? 그럼요, 이거 다음 주 수요일 날 있죠? 다음 주 수요일 날 가져오세요. 알겠죠? 강의 끝나고 하도록.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여러분 뒤에 부분 있죠? 뒤에 부분 자료를, 한꺼번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오늘 정리를 다 못 해가지고요. 정리를 10가지밖에 못 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자료를 다 드리도록.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